런던에서 뉴욕으로 대서양 횡단 퀸 메리 2호를 타고 4일간의 런던 투어를 마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다소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올 때는 비행기가 딜레이 1시간까지 합쳐서 대략 9시간 정도 걸렸고 런던 여행은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많은 7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서양 횡단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184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서양 횡단 여객선은 초창기에 배멀미와 추위, 굶주림으로 승객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같은 비극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객선 대신 크루즈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크루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간 기착지가 없이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단번에 도착합니다. 이 배는 큐나드 퀸 메리 2로 대서양 횡단 노선뿐 아니라 세계를 누비며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하는 배입니다. 이 배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영국 스타일의 배입니다. 이번 이 배의 코스는 옛날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와 비슷하고 그보다 좀 더 위쪽을 지나갔습니다. 침몰 지역을 지나갈 때 선장은 어나운스먼트를 통해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선내 TV를 통해서도 위치를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은 타이타닉에 대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영국은 계속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의 바다는 멕시코 만류가 지나가는 지역이라 그런지 총명한 파란 바다는 보기 힘들었고 대신 두꺼운 안개가 덮인 신비의 바다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옛날 기록과 일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서 나쁜 날씨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런던 워털루역에서 기차로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사우스햄튼 센트럴역까지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했습니다. 값은 다소 비싼 40여 불 정도였습니다. 기차는 상쾌하고 깨끗했으며 3역 정도 경유했습니다. 사우스햄튼 기차역에서 한국까지는 택시로 5분 거리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걸어갔습니다. 터미널 이름은 메이플라워. 이름을 들으니 괜히 우리가 청교도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속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안내하는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승객들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더 많아 보였으며 선장의 발표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 이번에 가장 많은 승객이 탑승했으며 영국인과 미국인 반반 탔고 독일인, 프랑스인이 상당수 탔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한 가족 만났습니다. 배는 2004년에 만들어졌으며 실내의 구조와 가구들이 고전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메인 로비를 통하는 복도에는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등 각 대륙을 상징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피아노 독주, 하프 독주 또는 현악 사중주 등 클래식 음악이 많이 연주되어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저녁마다 그날의 국내 뉴스를 종합한 뉴스레터가 각 방에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이 알차 읽을만 했으며 배의 히스토리를 소개한 게시판 같은 곳에 1941년도 5월 1일자 뉴스레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뉴스레터가 발간을 시작한 지 최소한 8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과거에 이 배를 탔던 유명한 사람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 등 수많은 인사들이 이 배를 이용하여 미국과 영국을 오고 왔습니다. 식사는 장소와 서비스, 음식의 맛이 제게는 참 좋았으며 특히 버페는 승객이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이 일일이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스시와 사시미도 항상 점심 메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레스토랑인
브리테니아는 3층에 걸쳐 있는 매우 큰 레스토랑으로 훌륭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전체를 걸을 수 있도록 실외 복도를 잘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조깅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뉴욕까지의 뱃길은 8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위도라 그런지 바람도 꽤 많이 불고 안개 또한 많이 낀 추운 날씨여서 실외 수영장은 이용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의 맨 꼭대기층에 마련된 실내 수영장은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물의 온도도 따뜻했고 마치 해변처럼 꾸며놓아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낮잠도 청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탁구장에 있어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이 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웬만한 도서관 규모의 장소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런던 시내에 유난히 서점이 많았던 것이 인상 깊었었는데 배에서까지 책을 빌려서 읽는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배 도초에 책을 읽거나 퍼즐이나 체스 놀이를 즐기는 좌석과 테이블이 특히 창가 옆에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 미술 클래스, 건강, 교양 강좌도 많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도 상당했습니다. 영국의 풍습인 애프터눈 티타임이 이 배에서도 매일 3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식으로 승무원이 서브하는 가운데 차가 먼저 서브되고 샌드위치 그리고 스낵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펙 식당에서는 자신이 샌드위치와 스낵을 선택하고 약식으로 자유롭게 티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편한 점은 다른 크루즈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인터넷이 아직도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하루에 20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지만 워낙 느려 파일 다운로드는 불가능하고 이메일과 메시지 체크 정도 겨우 가능합니다. 돈을 더 내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분들은 이 역시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크루즈에서 장시간 있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야 할 듯합니다. 이 배는 다른 크루즈와 달리 옷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배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때 넥타이 착용이 필수인 정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날 저녁에 열리는 갈라쇼와 마지막 전날 열리는 가면 무도회가 그러한 프로그램이며 그 외의 대부분은 자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유럽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정장을 잘 하는 듯 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갈 때 비행기 여행이 싫거나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분들에게 이 대서양 횡단 크루즈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배는 정기적으로 있지는 않고 1년에 10번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매일 배에서 공식으로 1시간씩 시간을 바꾸기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에 오는 동안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차 적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사우스햄튼 그리고 뉴욕까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